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 참 어려울 것만 같죠? 공모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함께 하세요. 일단 공모전은 경쟁하는 대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왠지 어려울 것만 같고 아무나 그냥 쉽게 못할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수상을 못하면 어쩔까?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나? 내 경험을 어떻게 내세우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모전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준비를 잘하고 전략도 잘 세운다면 또 그만큼 또 좋은 스펙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공모전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공모전 하는데, 그리고 공모전을 나간 사람들을 좀 더 가점도 주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모전 하는지, 공모전의 어떤 이점은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모전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공모전을 경험하게 되면 일단 이것도 도전의 기회가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하고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도전 사례로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의성, 이 공모전에 들어간다는 거는 누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수행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좀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 내가 이런 열정을 다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 참여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분석력이고 그 다음에 기획력이에요. 공모전을 하면서 다 된 밥에 내가 숟가락을 얹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차려야 돼요. 밥을 지어서 차려야 되는 게 바로 공모전인데, 어떤 주제나 어떤 과제는 주어지지만 내가 이런 환경과 어떤 이런 과제를 잘 분석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을 받고 못 받고 이 성과물의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력과 기획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PT하는 과정도 있고요. 공모전에서는 내가 제출을 하면 문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발표를 하게 되면 말로 표현하는 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PT 같은 어떤 스킬도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력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개인 공모전으로 하게 되면 팀워크는 아닌데, 만약에 팀 공모전으로 하게 되면은 팀워크를 쌓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팀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의견이 여러 개가 모이기 때문에 또다시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그걸 해결하는 어떤 과정과 또 내가 또 기여한 바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내가 자원 관리, 주어진 어떤 그 데드라인 안에서, 자원 안에서, 예산 안에서 내가 한 행동, 그런 것들을 어필하게 된다면 또 자원 관리 능력으로 또 내가 어필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상금이 있죠, 상금. 작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보다도 아예 안 주는 곳도 있긴 하겠죠. 교내 공모전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50만 원, 그 다음에 또 많이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범위, 어떤 전국 대회 규모와 어떤 이 대회 인지도,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기관의 어떤 그런 지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금의 수준이 달라질 텐데, 어쨌든 그런 상금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이 공모전은 스펙이 되죠. 그리고 이 공모전 경험이 잘 됐다 그러면 입사 어떤 그런 특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수상한 어떤 그런 학생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주거나 아니면 좀 어떤
서류를 면제해 주거나 여러 가지 어떤 특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다 취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위 어떤 그 기관으로 내가 진학을 할 때 이 관련된 어떤 연구와 결과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실제로 이런 공모전 활동을 통해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실제로 못 하더라도 특허 출원까지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까지 가거나 여러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을 좀 보게 되죠. 그리고 인맥, 여기에서의 인맥은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래들의 인맥도 많이 포함이 되고, 실무자에 포함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업체, 주최사나 아니면은 그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인맥을 또 넓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전,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모전의 종류를 제가 이제 8가지로 잘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논문이에요. 논문. 논문은 사실 대학생들이 좀 쉽게 도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 논문은 만약에 써보신 분들이라면 뭐 그래도 써봐도 사실 이 논문을 써서 공모에 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건 비교적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전문 지식 그리고 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논문 공모에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이 혼자 하기 어려우면 뭐 2명, 3명 같이 팀을 꾸려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 지식, 그다음에 역량 어필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가 좀 비중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 공모는 내가 정말 참신하고 뭔가 어려운 기술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공모는 정말 낮은 지식 수준이라도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 공모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그 서울시, 뭐 와우 서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지자체에서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요. 재활용 어떻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의견을 내는 게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고 또 당선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꼭 그렇게 어려운 주제만 있지 않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광고 공모전인데, 사실 이 광고 공모전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광고 공모는 시각적으로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PT 능력이 좀 출중한 분들, 그다음에 발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좀 출중한 분들이 좀 도전을 하시면 좀 그 확률이 높고요. 그냥 경험 삼아 하겠다 하면 뭐 그것도 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하지만 광고에 이제 당선되는 수준이나 어떤 이런 출품작, 당선작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수준들이 대학생들인데도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그쪽으로 전공하지 않아서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PT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만드는 것, 시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도 훌륭해야지 좀 당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공자들이 유리해요. 이거는 디자인을 일반인들이 그냥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 그 전공자들은 어떤 그 심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디자인 공모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후감은 대신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독후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제한이 많이 없는데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책을 안 읽어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내가 독후감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전이 막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거죠. 창업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좀 괜찮지 않으면 이거는 확률이 좀 높지가 않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해서 내가 창업을 바로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기획하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 성과를 내가 평가를 받아보고 또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기업에서는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하시고 실제로 또 내가 청년 창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도전해 보시는 거 좋아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이제 응원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UCC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영상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영상 편집이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블로그 공모전인데 블로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꾸준하게 SNS를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이 유리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SNS 활동을 잘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또 공모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제가 8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공모 분야는 무엇일까 좀 선택을 해보시고 좀 쉬운 것부터 도전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 기준으로 공모전이 몇 개 정도 있었나요? 이렇게 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1113개가 집계가 됐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2018년 것도 좀 많이 줄었어요. 좀 이거는 아마 경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1000개가 넘는 공모전이 있었고 그거를 좀 비중을 좀 나눠서 집계를 해봤더니 1위로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마케팅이나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공모가 30%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뭔가 그 SNS를 누구나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용 비중도 높고 앱이나 특수 장비가 없더라도 잘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익숙한 그런 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취미 삼아 했다가 좀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위는 디자인이나 건축과 관련된 공모예요. 그래서 전공자들이 저는 좀 많이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도전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위는 논문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네이밍, 슬로건과 관련된 건데 네이밍과 슬로건은 사실 그냥 내가 단시간이라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이나 네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혹은 관심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게 꼭 내가 전공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다면 이런 데 좀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밍 공모나 슬로건 공모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독후감, 그 다음에 글, 네이밍, 슬로건 이런 거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전이 1100개가 넘는데 저는 공모전이 뭐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분야별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 전공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건축, 토목, 설계, 공간, 설치, 예술 이쪽으로 좀 내가 전공자이다 아니면 그쪽 직무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개의 공모전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대학생 주택 건축 대전이라든지 이런 건축가 설계 공모전이라든지 목조 건축 대전이라든지 굉장히 공신력 있고 매년 역사가 깊은 그런 공모전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공모에 좀 자신이 없다 하면 좀 지역 규모의 공모라든지 좀 내가 규모를 줄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꼭 내가 대외 공모가 좀 어렵다 하면 교내 공모에도 좀 많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임, 앱, 그다음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아요. 이쪽 분야에도 공모가 많은데 프로그램 개발, 게임 개발 이런 우수 디자인 공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 최근 3년 전부터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공모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 주제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상품 기획, 디자인, 패션, 예술 이쪽으로 내 관심이 있다. 그런 직무를 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죠. 이쪽 부분도.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뭐 디자인 공모, 공공 디자인 공모 이런 것들, 공공시설물 이런 걸 관심 있으시면 관련된 공모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되고 또 프로모션, 뭐 컨텐츠 기획, 광고, SNS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외 활동, 뭐 서포터전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공모전으로 한다면 뭐 광고 공모나 동영상 공모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 뭐 벤처, 컨설팅 이런 부분에도 보면 뭐 아이디어 공모, 경영혁신 논문 공모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금융연구소,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도 금융 신상품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문계 쪽은 공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구소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해서 논문 공모도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내가 금융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신상품이라든지 뭐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런 공모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어떤 전공을 내가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직무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업종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모전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자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내가 작가나 아니면 언론이나 방송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공모전이 이제 뭐 작가, 뭐 극본 아니면 시나리오 아니면은 뭐 영화제 공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단체로 이렇게 출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아니면 2명이서만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농업 이쪽 분야에서 본다면 뭐 에너지 기술 아니면 뭐 환경에 관련된 어떤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1,100개가 넘는 공모전을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의 어떤 부문별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공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찾죠? 라고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모전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포털에다가 내가 공모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나오긴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공모전이 있는 것들을 많이 포스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싱굿에서도 공모전 이 부분에 들어가면 많이 있고 뭐 캠퍼스 정글, 싱유, 그다음에 데티즌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모전이 언제 뭐가 있다, 자격 기준은 뭐고 주제와 과제는 무엇이다 이거를 바로바로 이제 게시를 해놓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즐겨찾기를 해놓고 좀 수시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창업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마루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웃캠퍼스에서도 공모전과 관련된 걸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공모전이 뭐 있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핑계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전문 사이트들이 있고 정보가 계속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내가 루트를 모르고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웃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혹은 내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면 다음 방학에는 내가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모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모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았어요. 그런데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궁금하시죠? 공모전, 우선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공모전을 개인적으로 출전을 할 건지 아니면 팀으로 준비를 할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네이밍, 슬로건 이 정도 뭐 독후감 이 정도 개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팀워크도 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갈등 해결이나 그런 소스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제한된 어떤 지식을 서로 좀 나누고 시너지를 좀 내려면 팀으로 소그룹 팀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쨌든 뭐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이 공모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그거를 좀 잘 선택을 하시고요. 참여 횟수 내가 몇 번으로 할 건지 그리고 몇 번 이내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참여 기록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단순히. 그리고 이제 이 공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전 내용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그 회사의 업종과 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역량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전공과 일치되거나 직무와 일치된다면 당연히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고, 또 경험 기술서에 이렇게 좀 우리가 풍성하게 좀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동 기간에서 준비 기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서류를 내세요,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출품하세요, 이런 것들이 일정이 다 나와 있고 심사평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 자원을 잘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장시간 돼서 만약에 학기 중에 시험 기간까지 이게 늘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학업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준비 기간 뭐 보통 한 달, 두 달, 길면 세 달 이내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걸로 좀 잘 하시면 되고, 보통은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짧게 한 달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2주 이내로 끝낼 수 있는 것도 많고, 어쨌든 그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단기로 참여할 수 있는 거 혹은 장기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방학 동안에만 참여를 할 것인지 잘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길 바래요. 공모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5단계로 잘 정리를 해봤는데, 1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다 포함이 돼요. 공모전을 내가 하는 어떤 목적이 필요하고요. 일단 주최사에서 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어떤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 기관이나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부분에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와 대상과 어떤 시장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잘 알고 준비할 수 있는가를 1단계에서 다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내 어떤 능력, 전공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정통적인 어떤 기술로만 승부할 수 없어요. 이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새로운 점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 안에 새로운 무언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점이 섞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 공모전에 어떤 그 어필이 잘 되겠죠. 성과가 잘 나고 또 그 수상 확률이 좀 높은 확률로 가게끔 좀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례,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 확률이 높게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컨셉을 정해야 돼요. 그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FOB라고 해놓은 거. 이 FOB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F는 first, 최초이냐. 그 다음에 O는 only, 유일하냐. 그 다음에 only one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best이냐, 유니크하냐, 독특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FOB 원칙에 만약에 부합한다. 우리 과제가.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4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진행해서 바로 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4단계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설문을 시행을 해서 인식도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받는 기회를 한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좀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소비자 대상이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체험할 의사가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 그다음에 수정의 기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신 다음에 시각화를 해서 그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발표를 하던 출품을 하던 제출을 하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록물을 남겨야 돼요. 인증샷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증서, 참여 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록물을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 노트에 기록을 해놔서 이걸 언젠가 자소서나 또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게 잘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공모전 평가 기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when을 기억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공모에 이거 왜?
이걸 왜 하냐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와 연결되는 게 맞냐, 이게 의도를 잘 이해하고 조건을 잘 지켜서 만든 게 맞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한 것이냐, 내용이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향이 있냐, 임팩트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이 아이디어나 어떤 이 과제물이 경쟁력이 있는 내용인가라는 거를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인데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기술이 너무 높은 기술을 차지하면 곤란해요. 바로 적용 가능한 어떤 실현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뭐 현실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의 파급 효과는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혹은 사업성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냐라는 걸 평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이냐,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저는 when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 역량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부터 원칙 준수, 어떤 능력부터 기업 윤리부터 여러 가지 추진력까지 어떤 능력을 좀 능력 키워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의 경험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개인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분량이 좀 거기 맞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 그 다음에 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 이거 이렇게 지켜주세요라는 걸 안 지키게 되면 당연히 탈락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방을 하거나 표절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 명료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평가 기준에 잘 부합하게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하시면 당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공모전을 잘할 수 있는 전략을 간단하게 제가 또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살펴라. 뭘 살펴요? 기존의 당선작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요구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평가 기준에서 높은 요소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많이 살펴라. 그 다음에 읽어라. 이거는 트렌드를 읽어라인데요. 요즘에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소비자나 국민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에 담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3번째는 섞어라예요. 뭔가의 정통성보다는 다른 점을 다른 것과 다른 거, 융합,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또 봐라.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봐라 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봐라. 이건 뭐냐면 내가 잘 만들었다고 자만하고 이게 완벽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평가를 여러 사람에게 설문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모전의 준비 방법,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꼭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어떤 쉬운 것부터 도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방학부터 도전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